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지난 11일이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한 69.9%로 그러니까 23만 8,6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은 72,101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0.3%에 해당합니다. 자, 지난해보다 4,470명이 늘어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또 논술 전형 등 다른 수시 모집 전형과 비교했을 때도 그 증가폭이 굉장히 큰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 학생부를 기본으로 해서 자소서라든가 추천서 등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학생부와 서류 준비 모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기간 자소서 작성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전까지 자소서 작성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동안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학예 선생님, 윤상현 선생님께서 앞서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도 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또 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교과 전형은 대학별로 선발 방법이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남은 학년들에 대해서 내신 성적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또 과목별 반영 비율이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최저 없는 대학을 목표로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또 굉장히 합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수능까지 두루두루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태용 선생님께서 이번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건 맞지만 또 주요 상위 한 15개 대학 정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논술에 강점 있는 학생이라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대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지 수능 후에 보는지, 그리고 인문계 학생이라면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인문 논술만 보는지, 아니면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수학과 과학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과학을 평가한다면 본인이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에서 제시하는 대로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본 다음에 본인한테 제일 맞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과 전형도 그렇고요, 논술 전형도 그렇고요. 그 각 학교별로 그 다른 전형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본은 성적이 되겠지만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여행 비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0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과 성적, 수시, 적극적인 학교 생활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관광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관광학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행 기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입니다. 네, 여행 기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 여행 기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자기계발서 읽기가 취미인데 자기계발서에서 여행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킨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거기서 여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글로 풀어내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우리 네네. 학생. 자, 오늘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여행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하기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친구 앞에서 김혜자 아나운서가 얘기했는데 모의고사보다는 교과 성적이 좋다라는 게 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3학년 1학기 과정에서의 교과 성적 향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네. 요소가 될 것 같아요. 2등급 때 초반인데 1등급들을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종합전형을 도전하기 위한 건데, 여기 이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한 좀 그 구체적인 고민이 앞서 우리 윤상현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3월 이내에 좀 자기소개서 작업들을 통해서 각 문항별로 좀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높다 보니까 수시 경쟁력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 대한 수시하고 정시 경쟁력 비교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봤을 때는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을 제가 80대 20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예. 자, 하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이제 수시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고려할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모의고사 성적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네. 이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점은 결국은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한 어프로치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또 수시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완벽하고 또 원하는 지망하는 그 목표 대학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장치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합 전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과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잠재 능력을 3학년 1학기 때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공통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는데 본인만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고려할 점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만 6장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필수로 6장 중에 뭐 2장 또는 3장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수능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영어하고 탐구에 좀 집중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의 합을 4등급을 좀 목표로 하는 전략, 뭐 1, 3이거나 2등급, 2등급 각각 이렇게 목표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뭐 국어 수학 중에 택일 해서 뭐 2개, 4개 영역을 다 하는 게 만약에 버겁고 자신이 없다면 2개 영역의 목표 또 추가한다면 이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또 추가해서 3개 영역에 대한 목표를 좀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등급 때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시간 배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요 과목에다가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고요. 우리 학생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교과 전형은 뭐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면 지원하는 학과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게 여행 기자라고 그랬는데 굳이 뭐 관광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융통성 있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고려해야 할 점, 네. 보충해야 할 점을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교과 성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 하지만 수능 최저 때문이라도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아볼까요? 네, 우리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이제 보면 지난 이제 11월 모의고사 성적이죠. 국어가 5등급이고요. 그리고 수학, 나영,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4등급 나왔고, 영어 3등급, 그다음에 한국사가 3등급, 윤리사상 3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인데, 그래서 이제 평균이 한 3.8등급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 11월하고 이제 1년 텀을 두고 비교를 해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추이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된 게 이제 본인한테는 상당한 도전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영은 이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됐으니까 고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영어가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 등급 사이에서 하락되고 있다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11월에는 등급 모르고 12학년 때 이제 3등급이었으니까 이 점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지리는 3등급에서 윤리사상으로 바꿔서 응시해가지고 3등급 했고요. 일반사회에서 2등급이었는데 한국지리로 과목을 지정했을 때 4등급이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하고 탐구를 했을 때 최저 기준의 요건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는데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좀 순서대로 보면 국어가 1.5등급입니다. 여행기자 하고 싶다라는 것에 또 부합이 되는데요. 네. 사회교과가 1.93등급, 영어가 2.43등급. 그러니 좀 안 좋은 게 수학이죠. 3.25, 3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요거 좀 끌어올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이 2.05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시면 학기별로 봤을 때 이제 국어가 1학년 때부터 쭉 보면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급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대에서 2등급대로 상당한 그 상승 형태를 보여줍니다. 영어도 3등급에 시작했었는데 1등급, 1등급마다 2등급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교과 성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경쟁력 확보에 앞서서 장점은 이제 수학 성적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마 잠재 능력 평가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성적의 등락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뭐 국어 영어는 뭐 2학년 2학기 성적이 좀 하락된 것도 본인이 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3학년 1학기 때 목표를 드린다면 국어 영어 1등급 때 목표를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수학하고 좀 사회 같은 경우에 좀 약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2등급 이내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 등급은 1등급 대 후반으로 진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표를 충분히 이룰 만한 네네. 에너지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두 개 영역, 봉사와 진로에서만 조금 부족하다, 네.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준비 상태가 좀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비교과 항목별로 좀 저희들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데 이걸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상 경력 또 뭐 자율활동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관련된 수상이 굉장히 많고요, 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대회에 나가서 뭐 최우수상이나 논문 발표 장려상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제 학력 향상이나 학력 우수상도 다수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과 외에 모범상이나 인성 우수상들이 또 우리 친구가 수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들은 이제 적극적인 교내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활동은 이제 1학년, 2학년 지속적으로
학급 임원 활동, 리더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보시면 어떤 국제 이해 관련 동아리 활동 지속적으로 좀 수행을 했다. 이제 본인이 어떤 여행과 관련된 것들과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을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자 신문반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긍정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은 조금 이제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방면에 대한 독서 활동이나 독후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로 희망사회에서 진로 관련된 진정성 어필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3학년 부분에서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을 제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2학년 봉사활동 시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갖고 있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활동이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나 지금 우리 친구가 3학년 올라가면서 이 봉사를 어떻게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요소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로 활동에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로 설정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한테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그 진로 희망을 보면 마케팅 컨설턴트 하겠다. 2학년 때는 여행 상품 기획자로 진로가 바뀌었다가 현재는 이제 여행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희망하고 있는 진로가 어떤 건가요? 여행 기자요. 여행 기자. 앞에 자기 소개할 때도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목적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여행 기자라는 어떤 직업군은 여행 잡지사나 아니면 신문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 아마 세 가지 테마가 있겠죠. 뭐 글이나 또는 창작이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된다라면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진정성이 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롤 모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이 이제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학생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뭐 여행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행 작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좀 채워나간다면 이분의 그 진로 활동에 대한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여행 기자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이 3지망까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건 역시 화면 보면서 정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지망으로 한양대 관광학부 종합전형을 생각했고요. 2지망은 이제 경기대 관광학부 네오르네상스죠. 그다음에 3지망이 서울시립대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경희대학교 관광학부를 네오르네상스로 보시는 게 맞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경희대 관광학부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학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경희대 관광학부에 대한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경희대 교과 비교과에 대한 좀 그 수치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경희대 관광학부는 교과 준비도에서는 한 별점 4개 정도, 그리고 비교과 측면에서 별점 3개. 여기 이제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은 학기에 이제 교과나 비교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경희대 관광학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도 살펴볼까요? 네, 모집 인원부터 도전 가능성까지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 2017학년도 전형계 기준으로 22명 선발 예정인데 2년간 경쟁률을 보면 낮지 않죠. 15학년도에는 10.82대 1이었고요. 16학년도 지난해 9.22대 1이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친구 감안하셔야 되고,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로 3배수 통과되면 2단계 가서 면접이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가 이제 지원 자격의 변화를 줬죠. 그래서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것에 대한 어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 좀 받아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 인성 면접 관련돼서 입문자에 모두 10분 정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이제 호텔관광대학을 전체적으로 단과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43 이 정도 등급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도전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추이가 좀 중요하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에 대한 성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친구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비교과 활동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러나 이제 경희대 인재상에 맞게 그 하나의 스토리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우리 친구한테는 관건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문항이 있습니다. 경희대 자기소개서에는 이게 이제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1500자를 가는데 이게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로드맵 잡으면서 롤모델을 좀 연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추천, 그 희망 대학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과가 많지만 그 장점을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조금씩이지만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그 희망사항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진로의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아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나은 대학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대학 중에서 괜찮은 대학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크게 그 종합 전형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한테 모의고사가 극단적으로 내신에 비해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교과형을 추천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3학년 들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대학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끝나고 교과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계속적으로 저조했을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형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대학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세종대학교고요.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11명, 2년간 경쟁률은 7.88대 1, 지난해 같은 경우는 8.64대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학생부 100%인데 반영하는 방법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전학년 평균을 반영합니다. 이수 단위까지 다 고려하니까.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하겠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국어국문과가 한 2.1등급, 그 다음에 이제 호텔관광 예식경이 좀 높은 학과죠. 여기가 1.8.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 한 2.1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가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참고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충원 합격 어디까지 됐나요 이런 거 말하는데, 국문과는 이제 뭐 5명 선발에 9번까지 충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11명 선발에 11명까지 충원이 됐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천하는 사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지원이 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과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어떤 교과 경쟁력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과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염두에 두시라고 좀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 되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케줄을 좀 짜주시면 우리 학생이 해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학습 스케줄 좀 봐주실까요? 네, 1년 학습 스케줄을 말씀으로 드리면 굉장히 이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학생부 로드맵 교과 비교과로 나눠서 짜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건 이제 9분 안에 보시면 겨울방학 남아 있는 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다음에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렇게 4개 꼭지로 보는데, 일단 수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 한 과목에 대한 암벽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고 50점 만점 득점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1학기 들어가면 탐구 마지막 두 번째 과목까지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EBS 연계 70%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교재 학습을 통한 개념 정리를 1학기 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방학에는 이제 부족한 영역 보완하는 방법, 그리고 2학기 들어가면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걸로 수능은 가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개 영역에 대한 고론학습 시간 배분이 어렵다라면 2개, 또 국어 수학 중에 가능성이 높은 쪽에, 아무래도 등급 받기에는 수학이 낮은 점수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는 우리 친구한테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마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인데, 3월 되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초벌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경희대를 우리가 적합도 높은 대학으로 썼는데 4번 문항에 대한 진로 모두 1500자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3학년 1학기 때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항별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소재를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어차피 3학년 1학기 때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여행 기자가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수능이나 내신 학습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2학기 들어가셨을 때 자기가 작성한 학생부나 그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내용을 숙지하면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1년 스케줄, 학습 스케줄을 짜주셨는데 우리 학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세종대가 마음에 들었고 네.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고3 1학기 때 반장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아니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우리 네. 친구가 이제 뭐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막 고른 전형을 다 준비해야 된다면 제가 반대하겠는데 네. 뭐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3학년 1학기 때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뭐 즐길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학생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들을 즐길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받은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